1장까지죠. 그 각 8개가 상징하는 그 의미들이 지금 8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정도로 하시고요. 아, 내가 못 보던 정말 처음 보는 한자도 많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한자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써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물상을 표현하는 그 모양으로 부호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187쪽 맨 아랫부분이죠. 11장에 보면은 거는 뭐다? 위 천이요. 그 다음에 위 원이요. 위 군이요. 임금이고 위 부요. 위 옥이요. 위 금이요. 위 한이요. 위 빙이요. 위 대적. 큰 돌금이라 그랬는데 제가 굳이 그건 해석은 안 해도 되죠. 원래 뭐요 하고 토를 다 붙여야 되는데 굳이 그거는 뭐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 건을 대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선천팔계에서는 자 건이 맨 위에 왔죠. 후천팔계에서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불괴가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방색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된다? 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색이 되고 주색의 간색이 바로 이제 적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써가지고 대적이라, 하늘은 크다 그러니까 대적이다, 매우 붓다 뭐 이런 뜻으로 표시면 됩니다.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위 뭐가 되고 양마, 노마, 청마, 방마 이렇게 되는데 모든 말이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인데 양마 좋은 말, 노마 늙은 말, 청마 삐쩍 마른 말, 방마 얼룩말, 얼룩덜룩하다 할 때 방마 얼룩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과라 그랬죠. 나무 열매, 다시 말해서 딱딱한 열매는 여기 거는 양이니까 딱딱한 거죠. 거의 딱딱한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둥그니까 둥글고 저 위에서 이렇게 익은 열매니까 붓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잘 보시면은 과진일의 체중개강이라고 표현한 게 있었죠. 과일을 거기다 설명하는데 뭐하고 오얏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버찌죠. 오얏하고 버찌인데 과일 가운데 그죠? 열매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나무에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열매니까 어디다 비유를 해서 하늘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붉은 색깔로 했죠. 여러분들 찾는 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는 체중개강이라 그랬죠. 채소 가운데에서는 뭐하고 겨자하고 생강이라 그래서 땅속에 있는 노란 걸로 표현했죠. 땅속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뭐다? 알아서 공부하라. 내가 그것까지 다 해줄 필요 있냐? 내가 아래 위로 두 가지 했으면 가운데는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잘 보시면 과일이라고 하는 것도 붉은 색깔로, 그죠? 하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땅속의 채소들 가운데는 굳이 땅에 있는 노란색을 대표해서 썼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천자문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치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야, 전 정말 누가 내린 글이다? 신이 내린 글이다. 이렇게 해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하려면은 반드시 병행해서 정말 주역도 공부해야 되고, 두루두루 공부는 어떻게 한다? 박학지. 그죠? 널리 공부한다. 학이 취지, 배워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된다? 신문지 살펴 물어라 그랬죠. 무조건 선생님 그거 뭐예요? 자기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그럼 저도 대답은 안 해줍니다. 잘 살펴서 잘 묻고, 그러니까 신문지 또는 문의변지,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묵과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주자의 본의를 밑에 해석 보면 순구가에 이렇게 돼 있죠. 가끔가다 이제 모르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건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데, 순구가에는 차하에, 이 아래에다가 공자가 쓴 이 말씀에 별도로 위용, 그죠? 용이 되고 또 위직, 고둠이 되고 또 위의, 옷이 되고, 이때 옷은 윗도리가 되겠죠? 하늘의 그 윗도리가 되고 또 위언이라.
또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도 여기에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순상은 그죠? 순상은 유, 집, 구가 견해 10권이라 이렇게 돼 있죠. 10권이라 구가 역해 10권에 모아두었다 이런데 순상이라는 후한때 사람입니다. 후한때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그 경전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나이 한 12살 때인가요? 뭐 논어에 거의 뭐 논어를 매우 잘 알았다라고 할 정도. 옛날에 이렇게 보통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똑같이 일관되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10살 때쯤에 경전에 능통했다. 저는 그렇지 못해서 이게 주변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순구가 이 순 하니까 누구 후손일 것 같아요? 예, 순자의 후손입니다. 순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삼국지에 보면 순욱이라는 사람인데 순욱의 숙부로 돼 있는 분이에요. 다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 집안들은 참 좋은데 더군다나 옛날에 집안 좋지 못하면 또 공부하기도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곤입니다. 곤은 위, 지요. 같이 읽어요. 그냥 위, 모요, 위, 포요, 위, 부요. 부는 이게 솥이죠. 솥은 이렇게 해서 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 인색이요.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했네. 음이니까. 그 다음 위, 균이요. 고르다. 위, 자모, 우요. 엄마 소, 아기 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위, 대요. 큰 술에 위, 문이요, 위, 중이요, 위, 병이요. 기어, 지하에 위, 흙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문이라라고 하는 위, 문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음량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각자의 만물마다 자기 모양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체난다라는 문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들이 다 모이는 것이니까 물이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자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땅에서 이 땅의 자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치를 우리가 두루두루 파악해야 이것저것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병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자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냐면 권력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냥 땅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어야 아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요?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병이라고 할 때 그냥 자루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은 흑색이라 그랬네요.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땅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검은 색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순구가에서는 여기다 뭐뭐 붙였느냐, 위, 빈, 암소죠, 암소. 그 다음에 위, 미, 혼미한 것, 미. 그 다음에 위, 만, 방소, 방소. 땅이니까 방소가 되고, 그 다음 위, 낭, 주머니 낭자죠. 그 다음에 위, 상. 아까 저 의 했으니까 윗도리가 되니까 아랫도리는 의, 상. 그 다음에 땅이니까 위, 누런색. 그 다음에 위, 백, 비단백. 그 다음에 위, 작물, 간장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남귀가 되는 진귀는 보면은 뭐가 되고, 위뢰, 위용, 위현황이요.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현황은 창색. 뭐예요? 현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제일 먼저 내는 장남이죠. 그래서 봄의 색깔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색이죠. 푸른색이다라고 표현했고, 자, 천지현황이라 표현했고, 천자문에서는 천지현황이라 그랬죠. 이게 본교에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 천지지 잡냐라. 하늘과 땅이 섞이는 것이 바로 천지 잡냐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 하냐면 주공이 본교에 맨 6회에 대해서 기열이 현황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항룡유에 기열이 그 피가 검고 누르다, 저런 피가 검고 누르다라고 표현했는데, 검고 누른 것이 바로 뭐냐? 하늘은 검고 천현이 지황, 땅은 누르니 천지지 잡냐라. 천지지 잡냐. 하늘과 땅이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양이 서로 교합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섞여서 섞이려면 뭐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도 무슨 색깔?
물빛이라 그랬죠. 물감 색깔로 해서 검은색과 노란색을 섞는데 1대1로 그냥 아까 뭐야 하늘은 주로 세상 지배하는 거 가만히 봤더니 실은 뭐예요? 전부 주로 여자가 나가서 활동하죠. 남자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은 조금만 그죠? 한방 이게 정자낭자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난자는 크잖아요. 그죠? 정자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한 방울 정도 탁 떨어뜨리면 뭐가 생기더라? 창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 그 다음에 뭐예요? 우주홍황이라고 할 때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억조창생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괴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온 자식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나와서 뭐예요? 만물을 생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나오는 처음에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색이다? 창색이라는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건 청이라는 말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위 뭐가 된다? 부, 편부자입니다. 편이 되고 잘 보면은 넓을 보, 클 보자에다가 사방방자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위 대도요. 큰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위 장자가 되고 위 쾌조요. 아까 그 빠른 것은 움직이는 것은 우레만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조급히 빨리 움직이는 것 결단하에서 그 다음에 쾌조 그냥 어쨌든 굉장히 결단과 조급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위 창랑죽이요. 그죠? 창랑죽이 된다. 이런 거 자꾸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뭐를 하느냐면 우리 악기 가운데에서도 파름이라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었죠. 창랑죽과 목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동방목은 뭐가 있어요? 나무는 두 가지가 있죠. 진목이 있고 선목이 있죠. 팔개 가운데 여기서는 이쪽은 간방이 되는 거죠. 악기로 표현하자면 여기 뭐예요? 이거 선천팔, 선천팔, 후천팔개로 제가 지금 선천 해놓고 후천으로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되죠. 곤, 태, 후천이니까 장건이죠. 여기는 뭐예요? 악기가? 여름이니까 뭐예요? 누에 쳐가지고 이때 실 삼을 때가 이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은 그냥 이치 따지면 돼요. 겨울은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기 가운데 무슨 악기냐면은 가죽으로 만드는 악기.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동방목. 이제 막 햇빛이 막 이게 양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때죠? 그래서 둥근 박에다가 싹이 나오듯이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박포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직도 그냥 외우려고 고생들 하셨는가 보네. 그러니까 인상만 찌푸리고 이치 따져서 공부해요. 그 다음 청이다 그러면은 진목, 손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창랑죽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목관 악기, 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땅이니까 흙으로 만드는 훈 같은 악기죠. 훈.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이죠. 금 여기도 이 두 개 여기 금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순금이니까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는 뭘로? 돌로 만드는 거. 이렇게 되겠죠. 돌로 만드는 거 석경 되겠죠. 종이 되겠죠. 이게 파름이라라는 겁니다. 파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악기예요. 그러니까 악기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각각의 소리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름이 되고 우리가 보통 오음이라고 하는 오성입니다. 그런 오행에 따라서 궁, 상, 각, 치, 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역 공부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치학문이니까 가만히 따져서 남들은 파름 외우느라 죽을 고생을 하는데 고생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역의 괴의 이치만 잘 이해하면은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만큼 뭐 해야 된다? 생각할 시간을 참 많이 가지시고 경험도 많이 가지시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 경험이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서 살아온 생쭉 반추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공부하시기에 참 좋은 학문입니다.
다만 이제 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 갖다 잘 대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디냐 쾌조 창랑죽에서 나와. 그 다음에 위 뭐가 된다? 환위라고 해서 갈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거기 밑에 보면 무럭새와 갈대 그랬는데요. 이제 물 속에서 자라는, 물가에서 자라는, 왜냐면 얘네들은 속이 아니죠, 둥글죠. 둥글면서 이렇게 속이 비게 이렇게 자라는 모양인데 어쨌든 환위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는 말에 마른 말, 늙은 말, 좋은 말, 뭐 얼룩말 했는데 여기서는 말은 말인데 진꾀는 누구하고 같이 맞먹느냐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맞먹습니다. 하느라고. 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집안을 다스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두어요. 보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선명. 선이다 그러면 부사로 쓰인 거죠. 잘 우는 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이죠. 발이 흰 발. 그죠? 발이 흰 발. 요즘에 그 자동차 이름 굉장히 많죠. 나오는 회사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온갖 이름 다 붙이던데 옛날에 사람의 최고의 교통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생긴 모습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시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이 희냐, 뭐 목의 깃털이 어떠느냐, 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작족, 위작족이 자기다 그러면 지을 작자니까 어거지로 지어서니까 그죠? 자기적으로 다시 말해서 절름거리는 말, 발이 다쳐서 절름거리는 것을 작족. 그러니까 절름거리는 그 말을 보고서는 작족. 그 다음에 적상이다 그러면 말 이마에 뭐예요? 적이다 그러면 흰적자가 되는 거죠. 관역적자니까 이마에 그 하얀 점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적상이고. 그 다음에 가야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토라고 하는 것을 심고 거둔다 그랬죠. 토한 가색이라 그랬는데, 자, 이때는 봄이 되는 거죠. 봄이 되니까 겨울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서 싹 터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다? 반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뜻 되겠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외우면 안 돼. 그다음 기구에 구함이다라고 하는 거. 그 진꾀를 보면서 우리가 뭘 궁구해야 되느냐? 아, 나도 저렇게 굳세야 되겠다. 진처럼. 그죠? 그래서 건이 되고, 그 다음에 번선이다. 이제 모든 싹들이 확 처음 새로 나오는 거니까 무성하면서도 바로 새로움이 된다. 새롭게 막 싹 터나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순구가역에서는 여기다 뭐뭐를 다 갖다 붙였느냐면 옥, 그 다음에 고니 곡자, 그 다음에 북고 이렇게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손꾀, 그 다음에 바람꾀는 뭐가 된다? 손목이 되니까 목이 되는 거죠. 아까 진 같은 경우는 빠졌지만 역시 진목입니다. 진목 가운데서도 아까 창랑죽 그랬죠. 자, 이거는 손목이 되고, 진은 또 달리 음량으로 표현하면 양목이 되고 음목이 되고, 다시 말해 햇볕이 있는 데서 자라는 것은 진목이 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것은 손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곧게 자라는 것은 진목으로 표현하고 꾸불꾸불 덩굴식물은 손목으로 보고,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참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은 그래서 바람이 되고, 또 위 장려요, 위 승직이요. 승직이다 그러면 옛날에 이 뭐죠? 먹줄로 이렇게 튕겨가지고서는 그 줄 긋는 거니까 그래서 승직이고, 그 다음에 위공 장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위백 흰색이 되고, 위장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위고 높음이 되고, 그 다음에 진태 손인데, 그죠? 손인데 높음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손은 밑으로 파고든다며요. 근데 이게 왜 높음이 되나요? 손은 뭐예요? 공순함이죠. 스스로를 공순히 낮추는 것은 곧 바로 뭐다? 본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거니까, 또 바람을 논어에서는 뭐에다가도 빗댔어요? 군자의 덕이라 그랬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풀 위로 바람이 돌면 필언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자의 덕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적만 딱 정해놓고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퇴 나아가고 물러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저 사람이 이제 사양할 줄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위 불과라라고 하는 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내지는 과단성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불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위취 냄새가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죠? 위과발, 머리숱이 적은 것. 위광한, 이마가 넓은 사람. 위다백안, 눈에 흰자질이 좀 많은 사람. 기분 좀 나쁘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별걸 다 표현했죠. 그 다음 위글리시 삼배. 요거는 이건 줄 쳐놔야죠. 저작거리 시장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3배 이익을 남기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숫자를 표현할 때 음은 2로 표현하죠. 양은 셋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2개 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릿이 3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팔아가지고 3배 이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궁구함에 있어서는 바로 역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두루두루 흔드는 거니까 바로 조급한 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구가에서는 위양, 버드나무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위관, 황새를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감꾀는 위수요, 그 다음에 위구독이요, 도랑입니다. 도랑구자, 도랑독자, 위은복이요, 어두움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은복하는 것이 되고 교유, 교라고 하는 속일 교자입니다. 속여서 남을 짓밟는 것, 그걸 교유라 이렇게 표현했고, 위국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활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어인야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가우요, 그 다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 그죠? 근심이 더해진, 감께는 어두움이 되니까, 그죠? 어두움이 되고, 바깥으로 참 어두운 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근심입니다. 근심, 그 속이, 그죠? 봤더니 그 속병 들은 것, 심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통, 그 귀가 아픈 것, 그 다음에 물이니까 피로 표현하죠.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가 되니까 또 역시 뭐냐면 붉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북방 수에서 거물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죠? 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한다 이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어야의 그 말에 대해서는 위미척이요, 등뼈가 참 아름다운 말, 잘생긴 말을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극심, 굉장히 조바심 있는 마음, 위하수, 고개를 툭 떨어뜨린 거, 이런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말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성질급한 말을 여기다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박채, 뭐예요? 박채 그러면 발굽이 얇은 것, 그 다음에 위에 끄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어여야에, 술에 있어서는 수레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다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통함이 되고, 달이 되고, 도가 되고, 도둑놈, 기어에 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있어서는 견다심이라, 나무의 속에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심이 많은 거. 그래서 별로 목재질로 좋지 못한 거를 표현하는 말이 되고, 순구가에서 보면은 또 뭐가 된다? 구중궁궐이 되니까 궁이 되고, 유리 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동이 뭐죠? 돌이죠? 저 위에 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총생에서 나는 바로 이제 가시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우, 호우가 되고, 거우 진려라고 하는 진려풀이 되고, 그 다음에 질곡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꾀에 대해서는 위화, 위일, 위전, 번개, 그죠? 위중려, 위갑주, 갑주 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께는 뭐가 돼요? 바깥은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개나 거북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갑옷 같은 경우 전부 다가 여기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인야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고 큰 배, 그다음 뚱뚱한 배, 그 다음에 위건꾀, 또 역시 불꾀니까 건꾀를 대체해서 쓰이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별, 자라, 개, 그 다음에 뭐예요? 개해자, 그 다음에 조개 라자, 조개 봉자, 방자, 그 다음에 귀자, 이건 전부 다 겉에가 딱딱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에 딱딱한 것들 다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목야에 그 나무에 있어서는 위과상고라 그랬습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 저 위가 그 시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불께는
말리게 하는 거죠. 말리게 하니까 제일 꼭대기에 그 마른 나뭇가지를 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꾀는 당연히 위 산이요, 경로. 경로 그러면 좁은 길, 다시 말해서 지름길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소석, 작은 돌이 되고, 위 문궐, 그 문의 그 위에 대궐 개념이죠. 대궐의 궐. 공부하셨죠, 그거는? 자, 문께는 기본적으로 자, 문의 상이 되는데, 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문이 있는 광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 건춘문, 봄을 세웠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을은 맞이에 들어야죠. 우리 보통 봄 맞는다 그러는데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면 가을은 뭐예요? 오곡백과가 연그는 계절입니다. 인간이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될 때, 그래서 영추문이 되는 거죠. 북쪽은 신무문이 되는데 이것만 갖고 다 지키기 어렵죠. 위에 문루를 두는데, 그래서 옆에다 별도로 뭐를 더 둔다?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은 요 문을 뭐라고 한다? 궐이라 한다. 천자문 공부하신 분 한 사람밖에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저 해는 이래 정화라 표현했는데 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궐야라라고 허신이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게 표현하는 궐야. 근데 우리는 지금 궐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그것도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광화문이라면 이렇게 해서 문이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화문이 있고 여기에 궐이 두 개가 있어야죠. 그래서 서십자각, 동십자각. 근데 동십자각은 어떻게 된다?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고 뚝 해서 길이 하나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담장에 가서 가 있네. 서십자각은 아예 날려버렸고, 이건 뭐냐면 일제가 너네 조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너네 조선의 임금이라는 건 없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과라 그랬죠. 과라 그러는 것은 나무 열매가 과가 되고, 라 그러면 풀초자가 있죠. 그래서 풀열매는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읽나요? 밑에 있네. 혼시가 되죠. 시라고 하는 게 무슨 시? 예, 관청시자죠. 그리고 혼시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이 그 관청을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보통 내시를 표현합니다. 혼시 그러면은 궁궐에서 근무하는 내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위치, 손가락이 되고, 위쿠, 개가 되고, 또 위서, 그죠? 어두운 밤을 다니는 이서, 그 다음에 검회 그러면은 입술이 까만, 그러니까 입술이라기보다 뭐라고 해나, 부리가 까만 그 짐승들이 바로 간에다 두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무에 있어서 역시 견다절, 마디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순국가에서 여기다가 코, 그 다음에 범, 호랑이, 그 다음에 또 여우,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연목계는, 호랑이는 이제 원래는 연목계에 배속이 되죠. 우리가 백호 개념에서, 백호에서. 자, 태는 위택이요, 소녀가 되고, 그 다음에 무당이 되고, 무당은 계속 푸닥거리 하면서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 많으니까 구설수 할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끊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회절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다치거나 할 때 태한테다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결 그러는 것은 옆에서 이제 부결하면은 결단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 부결. 그 다음에 땅에 있어서는 강노가 됩니다. 황무지가 되는 거죠. 노자는 소금 노자가 되니까 단단하면서 소금기가 많은 거니까 못 쓰는 땅, 황무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녀괴가 되니까 처가 아니라 첩이 되는 거죠. 첩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구가에서 덧붙여서 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보협이라고 해서 광대뼈, 얼굴 뺨하고 광대뼈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주역의 본효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그 8개를 써놓고 대략 무슨 뜻이 있는지를 그냥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설계전이죠. 설계전은 11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계전에 해당됩니다. 서계전은 주역의 64개가 왜 이렇게 베풀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그 순서를 공자가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본문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맨 저 뒤에 보면 194쪽 194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 유천지연후에 만물이 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나오니 영천지지간자 유만물이라. 그래서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만물이라. 그러므로 수지 둔, 그죠? 수지에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둔꾀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건꾀와 곤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의 둔꾀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맨 뒤에는 수학, 기재, 화수, 미제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표현했죠. 더더욱이 상경은 몇 꾀? 상경 30개, 하경은 34개. 둘이 똑같이 나눠서 32개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30개, 34개를 두었느냐라는 이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왜 그렇게 배치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서기전까지 공부하면은 주역 64개는 웬만큼은 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저 23쪽에 그 64개를 다 정리해 놨죠. 23쪽 한번 보세요. 23쪽에 보면은 중천 건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는 화수 미제까지 그래서 8개씩 해가지고 88에 64개로 쭉 늘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우천에 64개를 다 합치면은 양효 몇 개? 무슨 384, 384요 나누기. 세상에 반절은 여자고 반절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192효, 192효가 되잖아요. 그죠? 각 양효, 음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상경은 얼마? 상경은 30개. 그 다음에 하경은 34개. 요거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191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191쪽에 두 번째 문단부터인데 이 서계전에 대해서는 그 옛날부터 야 이거 공자가 쓴 거 아니다. 후대 누가 위작으로 갖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참 간략하기는 하지만은 성인의 그죠 공자의 온호함, 공자의 아주 깊고 깊은 철학이 이 속에 잘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쨌든 서계전, 잡계전 전부 다가 공자의 그 지은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자가 지은 것을 우리가 보통 시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당연히 공자가 지은 것이라라는 건데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문제가 그 되는 내용,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바로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정자왈 한강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서계는 비역지오뇨. 여기에 온호함이 아니고 여기에 쌓인 것이 아니다. 온호한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 불합더라. 이거는 도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랬더니 혹자가 묻기를 서계는 비성인지 설하한데 성인의 글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화 믿을만 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자왈 차는 이것은 사수정치의 설이라. 저희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한강백이고 사수정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선유 이위 비성인지 도라한데 그래서 선유들이 옛날에 그 선비들이 이것은 성인의 온호함, 성인의 그 쌓이고 쌓인 철학적 이치를 담은 글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모이위 비지 비성인지 정즉 가하나 모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자기 스스로를 말해서 그저 아무개는 나는 이것은 바로 성인의 정미로움이 아니라고 한다. 그죠? 이것은 성인께서 쓰신 글이긴 글인데 그래서 성인의 정미로움이 아니라고 위지 말한다면은 가지만은 그죠? 아니지만 비
역지온즉 불가라. 여기에 온오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건 불가하다. 성인께서 쓰시긴 쓰신 글인데 다른 여타의 다른 글과는 비해서 조금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다. 그런데 성인이 쓴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자는 두루주자 쓴 주자는 분정려 온자하여. 그래서 정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글자를 자 분명하게 나누어서 나누었으며 심분명 심이 분명히 서괴라고 하는 것은 각시 역지온이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바로 역의 온오함이니 사사협집하여 사사의 모든 일이 다 복잡하게 끼었으며 도유재언 이면이라 하니. 그래서 모름지기 모두가 다 저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간략하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렴계가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여 하위지 위역지 정의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어찌해서 이거 그럼 여기에 정미로움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자가 말하기를 여유 영유 태극 시생 양이생 사상생 팔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정미로움. 이건 앞에서 이미 개사전에 나왔죠. 영유 태극하니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시생 양이하고 여기에서 음과 양이라는 것이 나왔고 양이생 사상하고 음과 양에서 사상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다시 또 한번 분화가 돼서 8개가 나온 것은 여기에 정미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미로움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그 근본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랬더니만 또 다시 묻죠. 문여 서괴 중리 역연 소장 진태지 의한데. 그런데 서괴 속에는 또한 역시 소장 음양 소장 진태의 그러한 뜻을 볼 수가 있는데 환작 도리어 불시 정부득이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정미롭지 않다, 정미로움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미로움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물음입니다. 그때 차 정시 사사 협집하여 역시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복잡하게 끼어 있어서 유제 이면하니 저 속에 있으니 정시온이요. 바로 이것이 온오함이고 수시 그 다음에 자일거 생출이 지우 무궁이 변시정이라. 모름지기 한계에서 나와서 저 무궁한 데까지 다 이르는 것이 문득 바로 정미로운 것이라. 그래서 서계 머릿말에 뭐라고 했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뭐라고 했어요? 천지 만물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남녀 부부라고 하는 말. 이거는 서계 저 하전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저 하전 서계도 상전 있고 하전 있겠죠. 주역의 64개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눴으니까 상경은 서계 상전이라 이렇게 읽었고 하경은 서계 하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이 서계 상전의 머리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은 저기 199쪽 199쪽 보세요. 199쪽에 보면은 자, 맨 아래 문단에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유남녀연후에 유부부하고 유부부연후에 유부자하고 유부자연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연후에 유상하고 유상하연후에 예의유소존이라. 이거는 천자문 공부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런 때 봤던 걸 이 원문에서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바로 이 내용.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경의 택산 함께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를 서계 하전이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서계전을 상하전으로 나누는데 다시 191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그래서 서계전 상전과 하전에 있는 유천지연의 천지와 만물에 있는 만물 남녀 부부를 말하여서 시인 함항위 부부지도 설기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뒤에 얘기는 서계 하전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하여
택산 함께 31번째죠. 32번째 뇌풍 함께로 인하여서 바로 부부의 도가 됨을 부부의 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일으킨 것이고, 비여 구인분 천도 인사지 설이라. 옛사람들이 천도와 그냥 인사를 나눠서 설명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대저 상경은 용 건곤 감리 위 시종하고, 상경은 건곤과 감리를 써서 시와 종을 만들었고, 하경은 변당 용 간태 손진 위 시종이라. 간깨와 택깨와 그 다음에 손깨와 진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종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상경은 중천 건깨로부터 시작하죠. 중천 건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몇 개를 그렸나요? 6개 그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건깨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29번째 29번째가 뭐예요? 수산 아니 뭐죠? 중수감깨 중수감깨 그 다음에 중화리깨. 그래서 상경은 자 선천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선천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일건천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불괴가 되고 이쪽이 물괴가 되는 거죠. 선천에 있는 정방위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렸다 이 소리입니다.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건괴, 곤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괴, 이괴가 되는 거죠. 좌우에 해와 달 또는 뭐 불과 물 이게 바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우리가 이걸 뭐냐 4대 요소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후천은 바로 맨 처음에 뭐가 냐면 택산 함께입니다. 함께가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뇌풍 함께가 되는 거죠. 뇌풍 함께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화수, 수화, 기재괴 그 다음에 화수, 미재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은 바로 소남괴와 소녀괴 그 다음에 장남괴와 장녀괴가 되고 중남괴와 중녀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자식이 두루두루 다 활동하는 괴가 바로 하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쭉 베풀어지는 괴가 되고, 그러니까 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과 불의 작용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라고 본다면은 하경은 바로 인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뤄서 쭉 바로 6자식이 쭉 활동하는 내용으로 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서계전의 그 주석에서는 바로 먼저만 그죠? 대솔 상경은 건곤 감리를 가지고 시종을 삼았고 하경은 문득 간태 손진을 가지고 시종을 삼았다 표현했는데 하나 빠진 내용이 있죠. 시종이 아니라 간태를 가지고 시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중녀와 뭐예요? 중남계로 이렇게 맞췄다. 결국 이제 물하고 불 결국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놓고 보자면은 건곤과 감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4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4대계가 되는 건곤 감리를 빼놓으면 몇 개? 60개가 되는 거죠. 건곤 감리를 기본체로 해서 60갑자로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주역의 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슨 문제냐면은 됐죠. 이제 60갑자 기본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191쪽의 아래쪽에 보면은 묻기를 주역의 상경은 몇 개? 30개이고 하경은 34개인데 다과불규는 하야오. 어떤 건 왜 많이 두고 어떤 건 적게 뒀냐 이 소리예요. 그죠? 이거 고르지 않은 건 어째서입니까?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그죠? 똑같이 32 나누면 된대. 그랬더니 괴유 정대하고 괴는 바로 정대가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죠? 정대 반대 그랬습니다. 그럼 정대는 이런 관계를 정대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한쪽이 쭉 양이면 바로 그 다음 게 오는 게 뭐예요? 순음이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아니 말고 지금 정대 했으니까 우리 이미 공부한 바로는 얘하고 짝이 되잖아요. 너 남자면 나 여자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짝이 된다라고 해서 배합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대 그러면 세 번째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자 뒤에 보면 반대다 그러면 자 아까 묽게 하면 되죠? 가장 쉽게 본다면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하고는 이것도 참 배합이네. 반대 개념이래요. 정대. 이게 정대죠. 반대 가면 자 술에 둔께. 술에 둔께 그럼 이거 한 바퀴 뺑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딱 되는 거. 그러면은 수산 건꾀가 되겠죠. 접으면 그죠? 완전 이렇게 반대가 돼. 이걸 무슨 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서는 돌았다 그래서 바로 도전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합꾀와 도전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64궤에 배열된 것을 보면은 맨 처음에 건곤과 저 뒤에 있는 감리 같은 경우는 배합관계로 돼 있죠. 그죠? 하나는 감기 저 29번째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너 음이다 나는 양이다 너 양이다 나 음이다 너 나 양 이렇게 짝 짓는 거죠. 서로 착하는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합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술에 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산수몽 이게 세 번째 교입니다. 주역의 네 번째는 산수몽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천수 그러면 그 다음에 천수송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완전히 여기를 점으로 해서 그대로 넘어서 데칼코마니 만들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도전계로 이루어졌다 이 표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정대 반대 그러니까 유정대하고 유반대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대계가 있고 반대계가 있으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거를 배합계와 도전계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 잘 보면 주역에는 건곤 감리 그 다음에 이 대과 중부소가 8개는 뭐가 되고 정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요. 이러한 배합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건과 곤과 그 다음에 감과 그 다음에 이익괴 그 다음에 이익괴 그 다음에 뭐 무슨 괴예요? 이익괴 살래 이익괴 그 다음에 곧 되는 것이 뭐예요? 태풍 대곽계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풍택 중북계 그 다음에 이거 짝이 되는 뇌산 소곽계 이렇게 아직 하나 둘 셋 넷 8개죠. 그죠? 요거는 전부 다 뭐가 되고 건곤 감리 그 다음에 이익괴 대각괴 그 다음에 풍택 중북괴 뇌산 소각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면 바로바로 옆에다 그림 탁탁탁탁 그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뭐고 정대니 이렇게 정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대는 불변이라 그래서 불변이라 그러므로 반복 관지라도 지성팔계요. 그죠? 반복해서 반복이다 하면 뒤집는 거죠. 이거 뒤집어 봤자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죠. 요거 뒤로 뒤집어 봤자 그대로 요거 뒤집어 봤자 그대로 뒤집어 봤자 그대로 뒤집어 봤자 이대로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조금 더 유식하게 봅시다. 아까는 지금 도전계 그랬죠. 나머지 이거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 다 도전계 방식으로 했는데 얘는 도전을 해도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 읽으면 부따가 되는 아니 부도전 부따옹 해당돼 부도옹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하면은 부따옹 하면은 그거 뭐죠? 애들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노는 거 오뚜기
이거는 결국 다시 오뚜기개라 이 소리예요. 그죠? 오뚜기개인데 아까 나머지는 뭐냐면 도전개라 그랬습니다. 돌리면은 서로 간에 반대가 되니까 결국은 이 오뚜기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도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도전개라는 말을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반복관지라도. 그죠? 완전히 이걸 뒤집어 엎어서 보더라도 그냥 다만 그저 지성 8개에 그쳤고 그 나머지 그러면은 64개 가운데에서 자 이거는 뒤집으면은 산깨하고 뭐야 오랫깨 여전히 산깨 오랫깨죠. 이거 뒤집으면은 연못깨 역시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깨. 이거 뒤집으면은 역시 연못깨 바람깨 그죠? 뒤집으면은 오랫깨 산깨 똑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뒤집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부도전깨라 표현했고 그럼 주역 64개에서 부도전깨 지금 8개가 되는 거죠. 그죠? 8개가 되고 그럼 주역 64개네. 64개에서 빼기 8 하면 얼마예요? 5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56개는 서로 간에 뭘로 이루었다? 56개는 도전깨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가 알죠. 그럼 요거를 둘로 하나만 하면 나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반절 쪼개면 어떻게 돼요? 28개가 되는 거죠. 주역 28개만 알면 나머지 28개는 다시 나오죠. 도전에서. 그죠? 나오니까. 그래서 주역을 좀 더 64개를 간추리면은 바로 도전깨 28개와 부도전깨 8개를 합쳐서 몇 개? 36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른바 36공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쓴 것이 어디냐면은 쓴 것이 저 앞에 페이지다 썼냐? 20쪽 보세요. 자, 20쪽에 보면은 예전에 참 멋진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쪽에 36궁도라고 쓰여 있죠. 책 없으신 분 옆에서 그냥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릴게요. 보면은 8개를 그래서 설명했죠. 64개를 8개의 그죠? 부도전깨와 28개의 도전깨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는 문왕의 후천 8개도 그죠? 문왕의 후천 8개도 잘 보니까 후천 8개도 바깥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자 보면 일감 맨 밑에 보였죠. 그 다음에 이곤 선한 곤방에 있죠. 삼진 4개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방법 되죠. 삼진 사손 그 다음에 오중에서 6건 7태. 자, 잘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자 문왕 8개 방식으로 해서 안에다 배치를 하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일감이 되니까, 자, 일감 이렇게 되겠죠? 일감에다가 우리 도전하는 게 뭐가, 물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감. 그 다음에 이곤 그러면은 완전히 곤괴 이렇게 되죠?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러면은 삼진하고 그 다음에 위에 뭐에 상괴가 되겠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살로 이괴. 도전하고, 그죠?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그러면 여기서 밑에 괴를 위준으로 해서 보십니다. 사손 그러면 여기하고 하면 똑같은 게 태풍 대곽괴가 되는 거죠. 사손. 그 다음에 오중 6건 건괴. 그 다음에 7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람괴가 이렇게 돼야 풍택 중북괴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풍택 중북괴.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오중, 6건, 7태, 8간. 그죠? 산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되는 거죠. 그 소각괴. 그죠? 내산 소각괴. 그 다음에 중하리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괴로 이렇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옆으로 바깥으로 쭉 펼쳐놓은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6궁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차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던가요? 36이라는 말. 여차하다 싸우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6개 줄행랑이라 다 여기 있지 잘 보고 안 되면 나중에 도망가서 일단 피해서 몸부터 보존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역을 우리가 64개라 그러는데 때로는 36궁도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과 하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쪽은 많은데 그죠? 한쪽은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음양의 효를 배치한 것은 둘이 똑같아요. 상경은 일단 우리가 아까 뭐냐면 양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죠? 양이 지배하는데 그래서 양괴가 많지만 실제적으로 효로 들어가면은 뭘로 보정을 해야 되겠어요? 음으로 표정해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균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주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효는 음효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경은 음이 주도한다 그랬는데 하경에는 보면은 오히려 더 뭐냐면은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음양이 딱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셀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세고 싶으신 분들 한번 세어보세요. 상경에는 양효가 몇 개이고 음효가 몇 개인지, 하경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세우시는 분은 상 드리겠습니다.